우이신설 완전히 실패해서 파산했죠. 신림선 곧 파산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동북선 지금 추진 중인데 또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서부선도 같은 모델이거든요. 지금 망해서 허리쯤에 가로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서울시가 8호선까지는 잘 건설을 해놓고 9호선 민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전철을 여기저기다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용을 적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뭐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엎어진 사업 중에 서부선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선 사업도 이제 경전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서부선을 그렇게 서울 혼자서 그렇게 경전철로 운행을 할 경우에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이 경험을 했어요. 우이신설 완전히 실패해서 파산했죠. 신림선 곧 파산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동북선 지금 추진 중인데 또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서부선도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수도권 서울에서도 서부선을 고집하지 말고 서부선의 끝인 세절이 그 고양시하고 연결되는 고양 은평선이 건설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가면 서울대 입구에서 더 내려가면 안양에서 이 서부선과 연결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또 다른 GTX 노선을 경기도와 같이 국토부랑 같이 해가지고 그 철도를 만드는 것이 낫지, 그거를 경전철로 해서 기본 요금만 받아가지고 그게 민자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철도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요, 제대로 된 철도를 원합니다. GTX 가격 비싸다고 5,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안 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파주에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본 5,000원을 내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K패스, 모두의 카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많이 환급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말 필요하고 빠른 그런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은 그런 의견이신데 서울시는 서부선을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요. 보면 왜냐면은 SH공사의 지분 투자까지도 해서라도 지금 서부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인데, 보면은 서부선 안 되면은 아까 고양 은평선도 안 되거든요. 고양 은평선은 서부선과 환승근의 직결이는 그거를 통해서 수요를 갖고 오고 그래서 탄생한 노선인데, 서부선 없이 고양 은평선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비록 이제 서울시가 그거를 놓기만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기획, 왜냐면은 경전철로 광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보면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약간 얘기인데, 제가 그 광역철도의 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 단위에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약간 군 단위로 내려가면 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간 재정적인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 재작년에 한번 그 광역철도 계획 같은 걸 하려고 거기 관련된 지자체분들이 모두 오셨는데 1차 회의를 2번 했거든요. 1차 회의 때는 다 오셔갖고 막 하자고 막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걸 하게 되면 지자체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제 분담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 주도라면은 해마다 얼마씩 내야 됩니다. 2번째 회의를 하고 3번째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참여하는 그 지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없었다는 건 좀 과장이고 거의 이제 안 하시겠다라고 한 게, 그 중심이 되는 그 광역시는 굳이 내가 저기까지 연결을 해야 돼? 나도 뭐 도시철도 이게 중요하지.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거를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지? 외곽은 너무 하고 싶은데 철도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오시는 부분이 있다. 저는 오곡삼특에 대한 이런 어떤 광역철도도 국가 중심으로, 특히나 뭐 통합을 하면은 뭐 지자체 통합을 하면 얼마씩 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히나 기존선을 활용하거나 어떤 요건을 갖춰주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군 단위 또는 재정 여력이 약한 곳에
차등을 좀 줘서 이런 어떤 계획들이 현실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어떤 개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5국을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일반 철도인지 광역철도인지가 애매해지는 구간이 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순환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남을 돌거나 경북을 돌아요. 야, 이거가 광역철도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중간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광역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쯤에는 빨리 이 논의를 시작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얘기를 조금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광역철도가 되면은 지자체가 돈을 낸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철도가 돈이 들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 뭐 AI가 개발이 되고 뭐 로봇이 개발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사람이 직접 점검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뭐 로봇을 보내가지고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면 운영 인원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철도 운영하면은 철도공사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혹은 뭐 부산교통공사 뭐 무슨 교통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만 생각을 했는데 운영 전문 회사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GTX-A도 운영 전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같은 경우도 뭐 우진 메트로라는 게 있고요. 롯데 메스아레스라는 게 있고 이런데, 제가 최근에 그 사업들의 운영비를 이렇게 봤어요. 기존의 그 소위 말해서 무슨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의 반도 안 들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운영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그 피맥에서 피맥과 일을 많이 하셨지만 피맥에서도 운영비를 산출하는 그 방식이 서울교통공사하고 철도공사 기준으로 만들어서 운영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좀 더 효율적인 운영비 체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운영비 계산식이 2014년에 만들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갱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자체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리고 점점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철도 얘기 좀 해볼까요? 고속철도 혹은 뭐 일반철도라고 아까 우리 교수님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철도국장님하고 이제 무슨 회의가 할 게 있어서 들어보니까 오차망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고속선 하나가 그 수서 평택 복복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복선. 그래서 지금 수서 평택 구간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오차망에 넣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뭐 어떤 노선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망에서 허리쯤에 가로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성은 전혀 없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방사망 형태에서는 이제 그 방사망을 연결하는 가운데 축이 결국은 운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거든요. 서해에서 동해로 운행하는 철도망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직결 운영 체제로 고도화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노선별로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뭐 중앙선에서 경부선으로 온다든가, 또는 중부 내륙에서 또는 뭐 중앙선으로 간다든가 하는, 또 그리고 만일에 어떤 유사의 사태가 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단락이 생겼을 때 우회해서 가는 경로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 네트워크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이제 축에 수요를 굉장히 유발할 만한 이제 큰 도시가 수요가 없죠. 만들어질 만한 큰 도시가 없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큰 도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수요나 이런 걸 떠나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철도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부권 횡단철도 얘기만 하셨는데, 서해선도 좀 더 연장을 해서 그 서해안 선을 쭉 연결해서 영광이랑 군산과 영광을 지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과거에 썬벨트라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남해안선 이것도 좀 고속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되지 않았나요? 고속운송리 개통했고 됐는데 광주, 이제 송정, 순천 부산까지는 안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광주, 송정, 순천이 지금 현재 네, 하고 있죠. 있으니까 네, 그거 네. 되면은 이제 네. 가지 않을까요? 근데 부전마산이 연결이 네. 안 되는 약간 바람에 이제 좀 뭐 잘 안 되는. 구간마다 조금 속도가 다른 부분도 네,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단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구간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전철화가 안돼 있는 데도 있고, 전철화가 안 그런 된 부분들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네. 국토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계속 그 사업을 이제 통일화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조만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3차망에도 경험이 있으셨고 4차망 할 때도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노선을 검토해서 네. 그 중에 선정하고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국가철도망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는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가 진짜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발전축을 가져갈 거냐, 국토정책 차원에서 고속철도는 지방에서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국토부가 그렇게 그 용기를 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차 때는 제안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광역철도는 지자체들이 제안하는 걸 받았어요? 받았고요. 일반 철도, 그러니까 고속철도든 일반 철도들은 지역화 그거는 철도. 보고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한두 장짜리 그냥 의향서 같은 거를 의향서. 받고 그걸 가지고 아마 이 수립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네네. 네, 저도 네네. 하여튼 그래서 5차망에 그런 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망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해요. 이 계획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타라는 것이 정말 그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이나 수요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만 사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왜냐면은 예타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랑 일본밖에 없습니다.